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죠. 네. 근데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아마 만 16세 이전에 그 성행위 그거를 발견을 아마 못해서 일단 19세 미만인 사람까지가 아동 청소년이거든요. 네. 그 19세 미만이 아니고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 아청법이 적용이 안 돼서 네. 이제 그러면 이제 무혐의가 되는 거죠. 예전에는 이것만 있었어요.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정말 아무리 사랑을 해도 이제 성인이랑 성관계가 있었다 라고 하면 이제 의제 강간이 돼요. 뭐 성인이 아니더라도 네. 이제 서로 합의하에서도 강간이다 이렇게 처벌을 다 하는 건데, 그러면 만 14세는 15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. 합리적인 판단이 되고 이럴 나이는 아닐 수 있잖아요. 네. 뭔가 좀 현혹돼 가지고. 그래서 이제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조건도 만듭니다. 네. 성년이 그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아무리 뭐 사랑했네 뭐했네를 해도 그거는 이제 처벌하겠다. 고등학생이라고 하면은 한국 나이로 17세니까 아마 고1 때는 만 15세인 경우가 잠깐 있을 수 있어요. 몇 달 네. 동안.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. 그 15세인 경우에 만약에 성관계를 했으면 이제 유죄가 됐을 거예요. 그런 증거가 있었으면. 뭐 또 요건 또 있어요. 뭐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, 뭐 궁박한 상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이 조건만 이제 충족을 시키면은 16세 미만이라는. 고1 학생이 사실 뭐 거의 20살 많은 선생님이 뭐 하자고 그러면 좀 강요라고 느낄 수도 있고 좀 거역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어쨌거나 그 만 16세 미만인 거를 밝혀내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갓난아기를 데려가서 아동학대다. 이것도 이제 도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한데, 그 아동학대라는 거는 그 아동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그 아기를 집에다 두고 그냥 혼자 나가는 게 더 나았나,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게 나았나.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훨씬 다행이었던 거죠.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버려지는 게 오히려 이제 방임되는 거고 이제 유기되는 거라서, 만약 그랬으면 처벌을 됐을 거예요. 뭐 유기죄라든지 아니면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게 다 됐을 텐데, 우리 데려가가지고 나름 케어를 한 거잖아요. 아이를 이제 방치하지 않고.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가 되기는 제 생각엔 어렵다고 생각했고, 셋이 있을 때 이제 거기서 만약에 뭔가 방치를 했다라든지 뭐 밥도 안 주고 뭐 그러면 이제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는데, 뭐 거기까지 데려간 마당에 그렇게까지는 아마 엄마가 설마 자기 자식한테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. 네, 그렇게 보여요. 그래서 아동학대는 어차피 좀 어려울 것 같다. 사고가 좀 가능한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 그 얘기는 혼란스럽잖아요. 정신적 학대로 인정이 될까요? 네, 뭔가 사리 분별이 되고 네. 그런 아이한테 지금 어떤 우리 지금 가정이 있는 건데, 유부녀 또는 유부남이 다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쨌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인데, 민법상 불법행위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아이한테 이제 알리고 그로 인해서 뭔가 가치관에 혼동이 온다라든지 그 충격을 받게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정서적 학대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거기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. 그 셋이 있는 곳의 공간의 분위기는 나쁠 이유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어떤 정서적 학대감을 전혀 못 느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들고, 근데 이제 이게 사리분별이 되는 나이가 되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. 직장 내에서 성추행,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에도 내부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나요? 아니면 형법상 그런 게 있나요? 그런 건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. 근데 회사에서는 계속 얼굴 보고 뭐 해야 되니까, 그럼 뭐 회사 차원에서 어떤 대표가 나와서 좀 처리를 해라 뭐 이런 취지예요. 사실 그거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거든요.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성희롱적인 말을 했어. 근데 그걸 처벌할 수가 없어요. 뭐 성희롱이다 이거는 이제 자력구제를, 그러니까 고소를 할 만한 게 없으니까 회사 다니는 동안에는 회사에서 좀 처리하십시오 뭐 이런 거거든요. 근데 강제추행이나 뭐 유형력이 실질적으로 가해졌다라고 하면 그건 그냥 고소하면 됩니다. 뭐 방조하거나 부추기거나 회사에서 그러면 또 책임이 있겠지만, 그거는 바로 그 사람이 이제 고소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. 진짜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정말 꼼짝 못할 정도가 돼서 그렇게 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가중처벌될 여지가 있죠. 근데 단순히 뭐 지위고하 때문에 단순히 더 되는 건 아니고 억압될 정도가 되면. 군대요. 근데 요새는 남자가 남자한테도 엄청 많이 있고 다 많이 인정을 해줘요.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, 어쨌거나 뭐 그 과정에서 또 카메라 촬영을 해가지고 또 그거 똑같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또 막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, 군대는 상당히 억압적인 환경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더 가중처벌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.
피의자가 피고인 될 사람이 군인 신분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군형법이 적용이 되고 강간죄, 뭐 형법 또는 강제추행 이런 걸로 해서 기소가 되고 군대 경찰, 그러니까 군 경찰 그리고 군 검찰에서 조사하고 수사하고를 합니다. 재판도 군 법원에서 받고